우병우 씨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아빠 힘내세요도 아니고 우병우 씨 힘내세요인데요. 네.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하. 이전에도 이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2월 달에 보면요. 이때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 법원에 들어갈 때 우병우 씨 힘내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병우 전 수사 오늘 법정에서요. 22분 동안 진술을 했는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이제 처가 땅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됐다.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마치 개입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쭉 알려져 왔는데 사실은 국정농단과 관계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기소가 됐다. 네.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가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우병우라는 사람 자체를 타겟으로 해서 이 아하.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항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하게 느낀다.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4월입니다. 이 차은택 씨가 기획한 한류 체험장에 갔던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인데요. K-스타일 허브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송중기 씨와 직접 만났었는데 자, 이 만남 이후에 송중기 씨에 대한 아주 깨알 지시를 내려서 그 부분이 지금 내용이 또 드러났다고요? 네,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보통 대통령이 어떤 사안을 깨알같이 지시를 하지를 않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지 않았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예약 기능, 체험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에 없는 것이 문제다. 아, 대통령이 이걸 다 직접 지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얘기했고요. 네. 송중기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의 홍보 자료를 보완해달라. 네. 그리고 건물 앞에 그게 이제 한국관광공사라고 지금 청계천변에 있는 쪽인데 네. 거기 앞에다가 입간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사실 정부 예산도 늘었습니다. 네. 또 관련 예산 여기에 맨 처음에 26억 원이 그 K-스타일 허브에 배정이 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늘어서 171억 원이 됐고요.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태양의 후예가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송중기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해라. 그리고 건물 앞에 입간판도 만들어 세워라. 홍보 자료도 태양의 후예들 내용을 좀 보충을 해라. 글쎄요, 진짜 이거는 팬클럽 수준의 관심과 이 배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이렇게 네.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한다는 게 참 예외적이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엄청나게 10배 이상 늘었죠. 늘어난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어떤 이득을 받는 쪽이 대통령을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다음 저게 대통령이 어떤 송중기 씨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 팬심이라는 거 있죠. 네. 이 일반인 같으면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든 좋아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러시면 좀 곤란하다. 네. 대통령은 어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건 네. 누구나 가져야 될 거지만은 결국 이런 게 결국 최순실 씨의 관계도 네. 어떤 대통령의 균형 감각 아하. 한쪽에 어떤 꼽히면 그 사람의 장단점을 전혀 안 보고 그냥 그 사람을 100%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좋아하는 네. 이게 여기도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대중이 일단 한류 스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중이 한류 스타를 좋아하니까 그런 한류 스타에 대통령도 좀 편승하자.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통령도 대중적 지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류를 국정 홍보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 홍보에도 활용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마가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으로서 매력적인 어떤 그 홍보의 어떤 그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요, 송중기 씨와 직접 만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2013년도에 어린이날 참석하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가 그때 진짜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이렇게 아주 최고의 활력이 차로 거듭나고 이걸 보니까 기쁘고 반갑습니다.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청년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냐면 네. 이게 제일 이쁘네요. 이게 제일 이쁘네요. 네, 지금까지 4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5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른 7위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안경환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쓴 글에 논란거리가 있는 표현이 많이 있지만 전체 맥락을 유념해달라고 했죠. 관련된 여성관 왜곡 논란, 지금부터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두 기자가 모셨습니다. 김성진 팀장 그리고 배혜린 법조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 저희가 당부를 드렸죠. 이 안경환 후보자의 글, 논문, 책 많이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 쭉 읽어보니까 뭔가 좀 공통된 특징이 뭐 하나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책을 쓰고 논문을 냈는데 안경환 후보자의 책 중에서 여성인식이 드러나는 부분만 좀 따로 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간, 원시적 남성 지배에 수태된 칼럼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딸에 대한 강간은 일종의 영업방해다. 처녀성 절도인 동시에 시장 가격의 불법적 횡령이다. 잠깐만요. 저게 88년도에 쓴 논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게 진짜로 안경환 후보자의 생각입니까? 네, 근데 또 보시면 앞부분에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고대의 법전에 나왔는데 형사법상 강간죄가 처음으로 합리됐던 건 그 당시에 노예자와 함께 여성이 하나의 소유권, 상품화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설명이 붙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가 요즘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까? 그죠, 고대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 법전이나 모세의 율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좀 인용을 한 부분인데 그 가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격한 표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술 없이도 좋은 시를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기고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세상이 달라졌다. 개명된 사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지당한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술은 남성만의 도락이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여성은 사내들의 사연을 경청하고 반응해야 했다부터 해서 또 술자리에는 장모 등 여러 가지 좀 그런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이 조금 들어갔는데 네. 본인이 하고자 했던 명확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자신이 한 줄 덧붙인 비유 그리고 생각 이 부분에서 좀 사회 통념상 자극적이거나 가격하다는 인식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했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사족을 좀 붙이다가 꼭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렇게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전체 맥락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사이 엿보이는 안 후보자의 여성간이 좀 드러나는 부분 좀 우려스럽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쓴 수필, 맥주와 사색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방송으로는 자세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지중해 상반시 누드비지에서 느낀 그 남자의 간음증과 성적 욕망 그리고 교수와 제자의 그런 묘한 판타지 그런 것을 읽어서 좀 표현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자가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네, 본인의 그런 판타직 시각을 드러내므로 해서 다른 같은 남성들에게 그런 반성의 기회와 성찰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했는지는 이제 독자의 목소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배혜림 기자 나오셨는데 지금 오늘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거 보니까 70년대 결혼 무효 소송 관련된 건데 가족에게 좀 충분히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결과 충분한 사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안 후보자의 글들을 읽어봤는데요. 네. 여성의 몸이 거래된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 글들에 드러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했던 과거, 역사에 종종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네. 이 안 후보자는 실제로는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 여성을 소유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70년대였다, 젊은 시절이었다라고 해명하지만 역시 좀 앙금 좀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안 후보자는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 후보자는 피해 가족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이 안 후보자가 당시 뒤로 숨고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가 말로는 이 평생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행동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이 혼인 무효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요, 네. 형사 고소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족들은 고소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상대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안 후보자가 이제 기자회견을 오전 11시에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을 그 여성의 가족들도 봤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저희가 그 안 후보자의 그 피해 여성의 네. 가족과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과 후에 모두 통화를 했는데요. 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이 사퇴를 하는지 두고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이 안 후보자가 밝히자 아주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청와대 반응이 오후 6시 이후에 나왔죠.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죠. 네, 일단 100% 설명을 했는데 그 네. 비공식적으로 그냥 마이크 없이 설명한 부분인데 일단은 좀 여론 흐름이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청문회까지 가보자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면 일단 주말 사이에 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또 임명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여론 흐름을 봐서 여론에서 그다지 뭐 그래서 좋다, 국민 지지한다라면 강행, 여론이 악화되고 지지율이 빠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철회 가능성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뭐 그대로 간다 이외엔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만 안경환 장관 후보자만큼은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반발쯤 물러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 수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예약 기능, 체험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에 없는 것이 문제다. 아, 대통령이 이걸 다 직접 지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얘기했고요. 네. 송중기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의 홍보 자료를 보완해달라. 네. 그리고 건물 앞에 그게 이제 한국관광공사라고 지금 청계천변에 있는 쪽인데 네. 거기 앞에다가 입간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사실 정부 예산도 늘었습니다. 네. 또 관련 예산 여기에 맨 처음에 26억 원이 그 K스타일 허브에 배정이 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늘어서 171억 원이 됐고요.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태양의 후예가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송중기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해라. 그리고 건물 앞에 입간판도 만들어 세워라. 홍보 자료도 태양의 후예들 내용을 좀 보충을 해라. 글쎄요, 진짜 이거는 팬클럽 수준의 관심과 이 배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이렇게 네.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한다는 게 참 예외적이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뭐 상당히 엄청나게 10배 이상 늘었죠. 늘어난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어떤 이득을 받는 쪽이 대통령을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다음 저게 대통령이 어떤 송중기 씨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 팬심이라는 거 있죠. 네. 이 일반인 같으면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든 좋아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러시면 좀 곤란하다. 네. 대통령은 어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건 네. 누구나 가져야 될 거지만은 결국 이런 게 결국 최순실 씨의 관계도 네. 어떤 대통령의 균형 감각 아하. 한쪽에 어떤 꼽히면 그 사람의 장단점을 전혀 안 보고 그냥 그 사람을 100%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좋아하는 네. 이게 여기도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 대중이 일단 한류 스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중이 한류 스타를 좋아하니까 그런 한류 스타에 대통령도 좀 편승하자.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통령도 대중적 지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류를 국정 홍보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 홍보에도 활용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마가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으로서 매력적인 어떤 그 홍보의 어떤 그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요. 송중기 씨와 직접 만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우병우 씨 힘내세요라고 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아빠 힘내세요도 아니고 우병우 씨 힘내세요인데요. 네.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하. 이전에도 이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2월 달에 보면요. 이때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 법원에 들어갈 때 우병우 씨 힘내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병우 전 수사 오늘 법정에서요. 22분 동안 진술을 했는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이제 처가 땅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됐다.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마치 개입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쭉 알려져 왔는데 사실은 국정농단과 관계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기소가 됐다. 네.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가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우병우라는 사람 자체를 타겟으로 해서 이 아하.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항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하게 느낀다.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4월입니다. 이 차은택 씨가 기획한 한류 체험장에 갔던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인데요. K-스타일 허브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송중기 씨와 직접 만났었는데 자, 이 만남 이후에 송중기 씨에 대한 아주 깨알 지시를 내려서 그 부분이 지금 내용이 또 드러났다고요? 네,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보통 대통령이 어떤 사안을 깨알같이 지시를 하지를 않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지 않았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